아마존을 따라잡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세계의 이커머스 기업들,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들일까요? 그럼 이 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 및 강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매수하기 괜찮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엣지, 추이, 쇼피파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엣지는 수공예품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공예품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코로나 때 마스크 판매량으로 주가가 견인이 되다가 현재 유기적인 성장으로 연결이 되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1년 매출 증가율이 100%가 넘어갈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엣지라는 기업은 생소하실 테니 소개부터 시작해볼게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된 이커머스 웹사이트 중에서 4위라고 합니다.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만큼 주얼리, 인테리어, 소품 등 사람 손을 타는 물건에 강하다고 하죠. 작년 S&P 500에 편입이 되어 잠깐 조명을 받기도 했으며 저도 리뷰를 했었습니다. 이커머스 산업이 크는 속도에 맞춰서 크는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일반 이커머스 기업의 2.5배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엣지의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은 총 물건을 판매한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GMS로 성과를 측정하곤 합니다. 엣지의 경우 10.3빌리언 달러가 1년간 판매되었으며 작년 대비 106% 증가한 수치이죠. 매출은 1.7빌리언 달러로 111% 증가하여 거래대금보다도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조정된 영업이익인 EBITDA는 549밀리언으로 매출이 무려 32%를 영업이익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동시에 성장률도 높은 기업이라는 뜻이죠. 엣지의 비즈니스 모델도 살펴볼게요. 매출의 큰 부분은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엣지에서 제품 판매 시 떼는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엣지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제품 광고를 대신 해주고 더 높은 수수료를 받는 기능도 있다고 하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엣지가 마케팅해주고 제품 판매 시에만 판매자가 비용을 지불하기에 판매량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엣지 측에서도 판매자가 수수료를 더 줌으로써 자사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죠. 서비스 매출 역시 존재하며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엣지 웹사이트 내에 광고를 게재해주고 있으며 무려 22%의 판매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죠. 배송 라벨 프린팅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은 배송할 상자에 라벨을 붙여 택배사에게 물건을 전달만 하면 되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엣지의 장점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글로벌화의 성공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무려 40%의 거래대금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성장이 돋보이며 매출의 1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더불어 70%의 영국 판매량은 현지 셀러에게 구매하는 물량으로 엣지가 해외에서 로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인도를 다음 집중할 시장으로 선정했습니다. 미국에만 한정적으로 먹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죠. 엣지는 주로 수요가 적은 니시한 제품 판매를 하고 있기에 시장의 사이즈가 당연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글로벌화를 해야만 기업이 추가 성장을 할 수 있었죠. 더불어 한 단계 더 나아가 비영어권 지역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 역시 지켜보셔야 합니다. 엣지는 기본에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찾아줘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죠. 대체로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제품을 찾게 되는데 검색어가 생각나지 않아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소비자들이 물건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플랫폼으로서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엣지의 경우 매분기 제품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죠. 이번 분기 발표 이후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는 고객 만족을 시켰기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고객이 급등하였으며 투자자들 및 애널리스트들은 마스크로 인한 반복성이 없는 매출이라고 말했었죠. 다만 이번 분기에는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엣지를 처음 사용했던 신규 고객들이 엣지에서 다른 제품을 구매하고 있음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고객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죠. 마케팅 측면에서도 브랜드로서 다음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신생기업의 경우 효율성이 높고 몇 명이 광고를 통하여 가입했는지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랜드 마케팅 역시 진행하고 있으며 TV 광고를 집행했다고 하죠.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추위입니다. 추위는 반려동물 용품 업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고 있죠. 사실 최근에 있었던 게임스톱 사태에 라이언 코헨이 창업가였던 기업으로 더 유명해진 것 같긴 합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영역으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죠. 추위의 경우 반복성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 매출의 높은 비중은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위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죠. 대체로 제품을 추위가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리테일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추위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 라인 역시 존재하죠. 아토십이라는 전기 배송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나 영양제 같은 제품들을 주로 정기 주문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의 무려 69.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어떠신 매출 역시 빠른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관계로 작년 11월 기준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45%나 증가하여 1.78빌리언 달러를 한 분기에 벌었습니다. 120만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였다고 하며 총 1,780만 명의 활동 고객을 보유하고 있죠. 25.5%라는 높은 매출 총 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품 매입 가격이 매출 비용의 큰 폭을 차지할 텐데 비싸게 되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직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며 이비타 기준으로는 5.5밀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일단 추위는 헬스케어 영역으로 진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추위는 반려동물용 온라인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매출이 500밀리언 달러 정도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죠. 더불어 마진율이 더 높은 제품군으로 전체적인 마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의 맞춤화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을 물약, 알약, 하루약으로 제조를 해준다고 하며 당연히 수의사와 함께 이러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동물병원을 상대로 약을 판매하는 모델도 생각하고 있다 합니다.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원격 진료 영역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 수의사에게 간단하게 면담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하죠. 아토십 고객에 한해서는 무료로 면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추위는 완벽에 가까운 고객 서비스로 유명한 기업인데 수의사 면담 서비스도 고객을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은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는 자신만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도구들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마케팅 솔루션, 결제 솔루션, 배송 서비스 등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아마존처럼 아마존에 접속하여 물건을 검색 및 구매하기보다는 자사 온라인 스토어 구축을 도와주기에 브랜드 가치를 쌓는 데 도움이 되죠. 2020년도 코로나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170만 명의 상인들이 쇼피파이를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쇼피파이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볼게요. 일단 다양한 크기의 상인들에게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에 잠재 고객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대기업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야마하, 테슬라, 네슬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아마존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결국 고객들은 아마존의 고객이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쇼피파이는 자사 브랜드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기에 기업들이 아마존에서 쇼피파이로 옮기고 있기까지도 하고 있다 하죠. 소상공인들을 상대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대표적으로 대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의 가장 돋보이는 전략은 옴니채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피파이를 사용하여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전부 한 개의 백엔드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인스타그램 샵에서 주문이 있어도 매장에서 주문이 있어도 쇼피파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또 쇼피파이의 생태계 역시 항상 주목해볼 만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제3의 개발자가 개발하여 앱스토어에 판매할 수 있거든요. 애플, 안드로이드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6,000개의 앱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앱스토어를 통하여 230밀리언, 2,500억 원 넘게 벌어갔다고 합니다. 쇼피파이는 여러 개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동력은 엣지와 비슷하게 지역적 확장이 되겠죠. 현재 쇼피파이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셀러들에게 물건을 대신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국제적으로 물류센터 인프라가 깔려있지는 못하여 해외 배송 시 효율적인 배송이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이죠. 더 많은 지역에 물류센터를 짓고 효율적인 배송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확장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 소매점으로 침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포스기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하죠. 당연히 포스기로 들어온 정보는 쇼피파이로 연결이 되기에 온오프라인 커머스를 다 먹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인 스퀘어나 페이팔과도 비슷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숍 앱이라는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출시한 앱으로 소비자와 상인을 이어주는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소상공인들의 경우 자사 앱을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가 배송 시 물건 추적, 세일과 같은 이벤트, 결제 간소화 등을 대신 앱을 통하여 해주겠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쇼피파이의 브랜드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아마존의 유저 편리함을 합친 느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엣지, 추위, 쇼피파이가 특정 영역에 대하여 아마존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